안녕하세요. 저희 2부 무닭인의 밤이라고 이렇게 거창한 제목을 제가 지었습니다. 네, 1부는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행사는 처음이에요. 지금 하자고 하시는 저기 대표님들이 계셨지만 제가 안 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계속 그게 쌓이다 보니 감사해야 될 분들도 많고 그런 자리로만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또 독자와의 만남도 하려고 하셔가지고 1, 2부로 이렇게 본의 아니게 나뉘어서 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제가 결초본 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또 잘 봐달라고 또 이렇게 애교 떨어야 되는 분도 계시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제가 너무 사랑하는 혹은 감사하는 또 이렇게 보면 눈물 나는 그런 분들만 계십니다.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드시고 저 예쁘게 봐주시고 여기 또 유명한 작가분이 또 사회를 봐주시는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끝까지 중간에 가지 마시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부 사회를 맡은 김빈섭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은정 작가께서 이제 신간이 나왔고, 저에게 2부 사회를 맡아달라고 하셔서, 왜 나인가, 이제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근데 저는 최근에 이제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라는 신간을 쓰게 됐는데요. 그리고 이제 제가 쓴 책은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 대리사회 이러한 책들이 있고, 이은정 작가와는 공저를 함께 쓰면서 만났어요. 그런데 둘이 처음 얼굴을 본 날 좀 많이 친해졌어요. 보면서 참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계속 같이 글을 쓰면서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제가 쓴 책의 제목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이 있지만 솔직히 모두가 잘 되길 바라지는 않습니다. 네, 모두가 잘 되길 바라지는 않아요. 다만 좋은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삶의 지향이나 결이 비슷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은정 작가는 제가 정말 잘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은정 작가에게 이거 오늘 2부에 오시는 분들 너무 좀 어떤 초청의 기준이 높은 것 같다. 아무나 안 부른다는 얘기 한 100번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이 뭐냐 여쭤봤더니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잘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함께 그리고 잘 된 분들도 많죠 벌써. 네, 잘된 분들도 이미 많으시다고. 네네. 네, 그러면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박수는 많이 쳐주셨으니까.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많이 고민했는데, 이은정 작가와는 다들 친분도 있으시고, 알만큼 아시는 분들일 테고, 또 여기에서 다들 또 문학과 관계된 분들이 많아서 문학의 밤이라고 해도 제가 할 말이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은정 작가 근황이라든지 그리고 이 시끄러운 고백이 나오게 된 어떤 이야기 같은 것들 좀 편안하게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이사 온 지 한 달쯤 됐죠? 네. 나오는구나. 네네. 이사 온 지 한 달쯤 되셨는데 지내기는 어떠십니까? 그리고 왜 왔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돈을 벌러 왔고요. 일단 돈을 벌러 왔고. 지금 생각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많이 다녔잖아요. 근데 아니 삐뽀 보지마 그래도 일단은 혼자라서 다니는 게 가능했고, 두 번째로는, 가난해서입니다. 특이하죠? 왜냐하면 집이 없으니까. 집이 있으면 집을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저기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옮겨 다닐 수 있었고, 세 번째는
악착같이 작가로 살기 위해서였는데, 그게 저를 가둔다기보다는 그렇게 사니까 결국에 글이 써져요. 그렇게 거기서 할 게 없어요. 이렇게 이사를 다니면서 한 번도 지인이 있거나 어떤 가족이 있거나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 생만 처음 가보는 동네에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친구도 없고 술을 좋아하지만 술 마실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집에서 그냥 주구장창 글 쓰고 책 읽고 이러다 보니 이제 작품이 쌓였고요. 지금까지 한 10년 넘게 이렇게 쌓였던 거 싹 가지고 이제 서울에 왔습니다. 돈 벌려고. 그거 이제 풀어가지고 돈 벌려고 와가지고 지금은 장편소설 쓰고 있고요. 이 책, 오늘 이제 이 책 나오고 바로 장편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소설집 나올 거고 또 장편 하나 더 나올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돈 벌려고 악착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책 나올 때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겠다, 그쵸? 네, 네. 네, 은정 작가님, 이제 장편 소설도 이제 나올 예정이고, 근데 거제에서 지낼 때 하고, 지금 서울에 오셔서 한 달쯤 됐는데, 어때요? 거제하고 서울하고 좀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 말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또, 어때요? 궁금한데. 일단은 여기는 야생 동물이 없고요. 저희 집 현관 앞에까지 고라니나 멧돼지가 왔었어요. 되게 산 마을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없고 그런 게 없는 대신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습관이 된 게 직업병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또 써보자. 고라니나 이제 멧돼지가 집 앞까지 오다가 이제 집 앞에 사람들이 있고 타인들이 있구나, 인간들이 있구나. 근데 그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요. 처음에는 그걸 좋게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나 이제 세상에 나오려고 서울에 왔으니까 사람들 미워하지 말고 좀 받아들이고 나도 좀 예뻐해달라고 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힘들어요. 사실은 지금 다시 시골로 갈까 생각을 지금 한 달 전부터 하고 있거든요. 겨우 이제 2달 됐는데 이상한 지 하고 있고 파주나 저쪽 그런 쪽으로 좀 들어가서 일이 있을 때만 서울 오고 그렇게 살까? 서울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김인섭 작가님이나 친한 작가님들한테 좀 민원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조금은 더 견뎌볼 생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술도 좀 자주 사주시고 그러시면 제가 서울이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결국 같이 술 먹고 싶다는 얘기였고요. 네. 네, 저도 은정 작가님하고 종종 간혹 어쩌다 술을 이제 하는 일이 있는데 많이 즐겁거든요. 네, 이제 많이 이렇게 만나주시고, 사실 저도 작년에 강릉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제 바다가 너무 좋아서 그냥 바닷가에 아이들하고 놀러 갔다가 애들도 너무 좋아하길래 야, 우리 그럼 바다에서 살까 물어봤더니 다들 좋다고 해서 그냥 정말 그날 부동산에 가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알아보고 거의 계약까지 하고 지금 1년째 이주를 했는데 강릉에서 느끼는 건 그거예요. 내가 어떤 공간을 옮긴다고 해서 삶이 크게 달라지진 않는구나라는 것이고 바다가 좋아서 이주하고 나니까 서울에 올 때마다 한강이 그렇게 또 좋더라고요. 이제 가까이 있을 땐 진짜 모르는 것. 네, 그렇습니다. 이제 책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제 어떤 책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다들 밑에도 보셨을 것이고, 시끄러운 고백이라는 책입니다. 에세이집인데, 그 에세이마다 시인들의 시를 몇 구절씩 이렇게 수록한, 그러면서 에세이와 시의 결을 맞춘 그런 에세이집인데요. 그것만으로도 특별한데, 여기, 뭐가 적혀 있냐면, 욕망덩어리 무명 작가의 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욕망덩어리도 있고 무명작가도 있고 둘 다 좀 문제적이긴 한데 뒤에 나태주 시인께서 쓴, 이분은 무명작가 아니다, 그죠? 네. 나태주 시인께서 쓴 추천사가 있어요. 근데 이걸 한번 같이 봐요. 무명 시인의 시를 읽고 글을 썼다고 그러지만 덜어는 내가 아는 이름도 있으니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저자 자신이 무명작가라고 했지만 이력으로 보면 그 또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무명 시인들의 시와 무명작가가 글을 썼다고 했을까요? 아마도 무명작가처럼 순수성을 잃지 않고 수줍게 조심스럽게 글을 썼기에 그런 표현을 했지 싶습니다. 상처에 꽂힌 시, 그 상처를 들여다보면서 응원하는 마음을 담은 글을 읽는 사람 또한 스스로 생명의 응원을 느낄 것이라고 봅니다. 새봄의 실록처럼 돋아난 아름다운 문장을 축복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사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무명작가 아닌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태원에 나가서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이 작가 아세요 했을 때 절반 정도는 알아야 그래도 작가라고 그러니까 유명 작가라 할 수 있을 텐데 저 아는 사람 한 1000명 물어보면 한 명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인이 이제 이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정말 기억나는 몇몇 사람들, 특히 많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시인을 아는 경우가 극히 드물 거예요. 윤동주쯤 돼야 이제 시인이지 하는 것이지. 네네. 그래서 나태주 시인께서는 여기에 꼭 무명 작가만 있는 건 아니고 무명 작가가 쓴 것도 아닌 것 같다라고 하셨지만 이제 제가 썼다라고 해도 저도 이제 비슷한 이름을 썼을 것 같아요. 무명 작가가 쓴 또 무명 시인들의 어떤 뭐 글을 담은 에세이집. 네. 나 궁금하다. 저만 이렇게 생각한 것인가? 어떻게 무명 작가라고 했을 때 무명 작가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은정 작가께서는?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 책 제목 때문에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말이 많았어요. 너가 무명 작가야? 그렇게 이제 묻는 분도 계시고 그랬는데, 저는 무명 작가 맞고요. 무명 작가의 기준은 글 써서 먹고 살 수 있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수가 노래만 해서도 먹고 살 수 있으면은 가수고, 가수가 무슨 식당하고 알바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전업인가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전업 작가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저는 전업 작가는 맞습니다. 딴 일을 안 하니까요. 그렇지만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기가 이제는 싫어요. 그래서 그냥 무명 작가는 작가인데 밥벌이 못하는 작가. 그렇게 제 스스로 이건 저를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1% 정도 아니면은 거짓 무명 작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나라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 모든 예술가들한테 그런 무명의 굴레를 씌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슬프네요. 네, 슬픈 얘기긴 합니다만 사실 무명 작가라는 게 자괴감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저는 문학을 박사과정까지 수료한 사람인데 공부하면서 느낀 건 문학을 했던 사람들, 시와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이름을 알렸던 일은 거의 없구나라는 거죠. 네네네. 자, 그러면 이은정 작가께서 이제 혼자 에세이를 넣을 수도 있고, 말하자면 유명 작가, 막 나태주 같은 시인들의 시를 이렇게 수록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좀 덜 알려진 분들을 이제 수록을 했잖아요. 그 이유가 좀 궁금해요. 어떤 무명 작가들을 모았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셨을지 짐작이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직접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지방에 살면서 작가로 지방에 살면서 느낀 점이 그 지역 때문에 차별을 많이 받는구나. 작가들이 예술가인데 지역이 무슨 상관이 있지? 근데 차별을 많이 받아요. 솔직히 차별을 많이 받고, 그리고 출판사, 어느 출판사에서 출간을 했느냐에 따른 것도 또 차별을 많이 받고, 그런 것들이 쌓이니까 계속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직업, 그리고 이런 시스템에. 그러면서 제가 시를 원래 좋아했기 때문에 시집을 읽게 됐는데, 어느 이제 지방 부산에 계신 어느 시인의 시집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시집을 읽고 어머 운 거예요. 너무 감동받고 너무 공감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분의 시를 어디에 이제 그 연재하는 글에 조금 이제 추려가지고 발췌해가지고 넣었어요. 넣으면서 그 글을 쓰면서, 그 연재 글을 쓰면서 제가 너무너무 뭔가 이제 벅찬 기분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시들이 많을 것 같다. 내가 한번 해볼까? 발견해볼까? 그래서 그러면 또 그것만 하면은 또 내 책이 아니니까 나의 에세이와 함께 콜라보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시인들과 숨어있는 좋은 시들을 알리는 거를 뭐 거창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조금 그런 의도로 썼던 책입니다. 네, 그쵸. 알린다. 참 좋은 글들이 많은데, 사실 요즘은 글을 써서 유명해지는 사람보다는 유명하기 때문에 글을 쓰고 그 글이 알려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은정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글로만 이제 여기까지 걸어오신, 정말, 존경할 만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작가들이, 시가 그러면 몇 명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몇 명의 작가들을 알리게 되셨나요? 모르는구나. 몰라 지금. 죄송합니다. 너무 많아. 대충 한 40여 분의 시인들의 이제 시가 실려 있는데, 저도 이제 이러한 비슷하진 않더라도 좀 뭐 어느 정도 닮아 있는 작업을 하다 보면 요청하는 사람이 되게 을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출판사에다가 이 시집이 너무 좋아서 시를 좀 수록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하고 요청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 작가의 인지도가 높은 경우에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기도 쉽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 소설이나 시를 좀 소개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또 규정이 있어요. 얼마 이상 읽지 마라. 그리고 뭐 이걸 하려면 뭐 돈을 내라. 뭐 이런 데도 있고. 그래서 좀 궁금한 게 40명이 넘는 시인과 출판사가 컨택을 한 거잖아요. 그 반응들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반응이 좀 차가웠던 분도 혹시 있을지, 아니면 좀 고마워한 분들이 많을지, 그리고 혹시 이 작가님은 이 반응이 좀 기억에 남는다라는 게 있을지. 어쨌든 40명이 넘는 사람과 또 새롭게 또 이제 관계를 맺으신 거니까 어땠나요? 제가 오늘 서울에 와가지고 처음 이제 화장을 하고 드라이도 하고 왔기 때문에 울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시인분들도 저를 통해서 혹은 또 이렇게 출판사 통해서 다들 너무너무 고마워하셨고, 지금 여기 갑자기 안 계신데 저기 앉아 계셨던 송영길 시인님은 오늘 그러니까 저 행사회에서 되게 많이 뭘 갖다 주셨어요. 선물이랑 막 이렇게 나눠주시라고, 비싼 거 이거 다. 그리고 뭐 준비하는데 도와주시고 후원금 보내시고. 아니 고작 그냥 시 다도 아니야. 시 조금 발췌해서 넣었을 뿐이에요. 제 에세이랑 같이. 근데 그게 왜 그렇게 그분들은 고마웠을까요? 이제 우리가 통한 거예요. 무명끼리 통한 거야. 얘가 무슨 생각으로 이 책을 냈는지, 무슨 마음으로 그랬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고마워하고, 저는 그거 보면서, 나 잘했네? 이제 안 팔려도 되겠다. 잘했구나. 적어도 여기 계신 시인들, 그분들한테 희망? 위로, 뭐 이런 것들, 뭔가는 내가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도 사실은 제가 괜히 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 앞에 있는 게 별로, 이렇게,
별로라서 그랬는데 다른 책이었으면 안 했을 텐데 이거를 촬영을 해가지고 보실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가 계신 저와 함께한 시인들이 그래서 이제 이걸 하기로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존경합니다. 근데 나는 이럴 줄 알고 있었어요. 윤정 작가님이 언제쯤 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원래 눈물이 좀 많으시잖아요. 우리 처음 만난 날도 그렇게 많이 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처음 만난 날도 우시고 울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랑 공저 작업을 하게 돼서 예의상 너의 책을 읽다가 미용실에서 울었다. 울면서 울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을 보니까 참 잘 우시는구나 생각해서 이제 언제 우실까 했는데 결국 우셨다. 그쵸? 네, 그 시인분들을 한번 모시는 자리가 있을까요? 생각 못했어. 왜? 생각 못했어요. 괜찮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분들 모셨으니까 그 시인분들을 좀 모시고 그 시인의 지인들도 좀 모셔서 장소가 마련을 맺게 돼요. 되게 똑똑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모임이 성사가 됐습니다. 여기 시가 들어간 분들을 모두 모시고, 또 그분들의 소중한 분들을 모시고, 네. 네, 제도 축하한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일정만 잡아주시면, 장소는 제가 대관해 볼 테니까, 여기 도훈 대표님이 더 좋은데 알고 계실 수도 있고, 일단 하게 되면 저도 와서, 잘 놀다 갈게요. 네네네. 자, 이제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있는데, 혹시 이 시 중에, 이제 보시다 보니까 혹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누구 한 사람을 꼽는 건 좀 그렇지만 에세이를 같이 썼으니까 이 에세이와 그 시가 참 잘 맞았고, 읽으면서 이 시인을 좀 좋아하게 됐다 하는 분이 있으면 좀 궁금한데, 오늘 꼭 이 자리에 온 시인이 아니셔도 돼요. 한 2분 오셨죠? 3분 오셨나? 네. 오늘 오신 분들은 빼고, 오늘 오신 분들은 시가 좋을 수도 있지만, 네. 뭔가 그런 부담 없으시라고, 네. 가장 좀 보기 좋았던, 내가 좀 팬이 된 시인이 있다면 누구인지 좀 궁금해요.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는 저는 김승일 시인의 왕팬이 됐기 때문에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온 사람 얘기하면 마침 오늘 온 거죠. 왜 왔어? 초대장이 없으니까 왔죠. 사랑합니다. 당신의 시를. 김승일 시인은 그래도 뭔가 답을 해주셔야 잠깐 나와보실 수 있나요? 네네네. 저랑도 친한 시인이세요? 네네네. 인사 한번 해주시고 또 은정 작가님께 한 말씀 하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김승일 시인입니다. 오늘 여기 온 분은 이제 제외한다고 해서 저는 이제 마음을 좀 놓고 편안하게 누구일까 하고 이제 궁금한 마음에 이제 시도 찾아볼 생각으로 그러고 있었는데 김승일 시인이라고 해서 제가 둘러봤어요, 주변을. 다른 네,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실린다는 소식을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쯤에 저녁에 여기 계신 김민섭 작가님이랑 같이 이제 밥을 먹고 망원 유수지였나요? 거기서 이제 같이 이렇게 문학 얘기도 하고 또 재밌는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은정 작가님을 내가 좀 많이 좋아한다. 작품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존경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작가님이 그럼 연결을 해드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마치 내가 이렇게 선망하던 어떤 연예인과 연결시켜줄까? 막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냐고 그랬더니 바로 전화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딱 받았는데 이게 뚜루루 이렇게 전화하시다가 저한테 옮겨주셨는데
제가 이제 뭐 저도 뭐 낭독회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또 강연도 많이 하고 해서 별로 이렇게 긴장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은영 작가님 목소리 딱 들리는 순간 너무 막 떨리는 거예요. 진짜 너무 보고 싶었던 사람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좀 되게 긴장하면서 제가 전화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작가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제 시집을 10번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제일 가까이 있는 아내도 제 시집을 한 번도 안 읽었거든요. 한 번도 안 읽었는데, 그래서 왜 안 읽었냐 그랬더니 뭐 시인 아내라고 해서 꼭 시를 읽어야 되냐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오늘 아침에도 조금 약간 좀 서운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되게 멀리 떨어져 계신 그때 당시에 거제에 계셨는데 작가님이 제 시집을 10번 읽었다는 소리에 사실 조금 약간 기절할 뻔했어요. 진짜로 약간 정신을 잃을 뻔해가지고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하고 막 너무 이제 감동하고 그랬는데, 이제 제 시를 어떤 에세이에 이렇게 인용을 하셨다고 해가지고 또 되게 많이 감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도 이렇게 뭐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제 시에 대한 애정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셔서 좀 힘든 시절에 다시 시를 쓸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했어요. 사실 오늘 오면서도 진짜 많이 긴장하고 또 떨리고 막 그랬습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오심님이 이거 시 낭독. 아, 이거요? 잔인하긴 아, 한데. 네, 제가 그 낭독회를 이제 어제도 그 서울도서관이 있는 그 책 읽는 서울광장에서 낭독회를 하고 왔는데요. 보통 제가 이제 낭독을 하면은 제 시집에서 좀 착한 시를 많이 읽어요. 제 시에 좀 욕이 많거든요. 이게 좀 제가 분노가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학교 폭력 좀 피해자였기도 했고, 나이를 먹고 나서도 남자라서 그런가 이렇게 어떤 물리적 폭력이나 또는 언어적 폭력에 노출됐던 적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좀 참고 찍어 누르고 욕구를 찌를 수는 없잖아요. 문학적인 복수라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시 속으로 그들을 초대하자. 그러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나게 시를 쓰면서 복수를 하고 또 살아갈 힘을 얻고 그랬는데, 이제 그 복수가 저한테만 한정된 게 아니라 그 책을 읽는 어떤 사람들이 살아갈 힘을 얻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제 낭독회에 그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왔었죠. 그래서 막 밥 먹는데 식판을 엎어버리고 막 그런 걸 당했던 친구였는데, 제 시집을 읽고 살아갈 힘을 얻었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시적인 힘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제가 무슨 제 낭독회를 하는 거죠.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제가 이제 좀 길었는데, 왜 그러냐면 근데 이제 제 시가 좀 과격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는 이렇게 눈으로 읽는 시인데, 이걸 제가 말로 뱉어버리면은, 조금, 또 그렇더라고요. 약간 여기 계신 분들한테 욕을 하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네. 오해하지 마시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회의 어떤 그 암흑과 같은 존재들에게 뱉는 그런 감탄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그 반성과 배신과 당신 이 시를 실어주신 것 때문에 제가 또 한 번 놀랬던 게 뭐냐면, 이 시가 제 첫 시집에서 가장 긴 시예요. 장시예요, 장시. 그래서 어떤 시인은 첫 시집 나왔을 때 25 뭐라 했냐면, 젊은 시인의 패기가 돋보인다. 어떻게 이렇게 긴 시를 시집 안에 실었느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 시를 선택해 주신 게 너무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제일 아끼는 시였거든요. 단 한 번도 낭독해서 낭독해 본 적이 없는 시. 그렇지만 근데 그 시를 또 넣어주셨는데, 이 시를 다 읽으면 오늘 여기 행사가 끝나거든요. 사실은 너무 길어서. 근데 이 부분을 발췌해 주셨어요. 이제 앞뒤가 맥락이 있어야 또 이제 이런 욕설이 이해가 되실 텐데, 그냥 하여튼 맥락 없이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제가 이 좋은 이 루프탑에서 제가 이 시를 읽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오늘 출발할 때까지도 몰랐는데, 네, 감사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성과 배신과 당신. 시
낭송 김승일. 아름다운 아이들 말고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다. 김서린 창문에다 썼다고 방심하지 마. 싹싹 지워도 창문은 투명하니까 안팎에서 보고 있으니까 당신처럼 빳빳한 종이에다 쓰지 않았다고 안 돌아보면 가장 빠른 전갈이 갈 거야. 당신이 죽였어요. 우린 다 당신 같은 족속들이 쳐 죽였어요. 귀실 때리자 죽이자 부려먹자 나온 놈들은 다 아는 놈들이다. 심지어 친구다. 스승이다. 족같은 선배다. 아주 더 족같은 후배다. 나다. 네, 이제 요 제가 과격한 발언을 했는데 박수를 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요 시의 핵심은 사실 마지막에 있죠. 뭐뭐 하다 하고 마지막에 나다로 끝나잖아요. 이게 사실 이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폭력자들과 싸우면서 거기에 나를 포함시키면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시스템에서 제가 자라왔고 성장했더라고요. 그러면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 이거를 정말 거의 토가 나올 정도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은 이 속이 울렁거리면서 이렇게 존재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시를 쓰다가 가끔 이렇게 제가 쓰러질 때가 있거든요. 너무 극심하게 생각을 몰아붙이다 보니까 이제 그 활자 바깥으로 제가 튕겨져 나가는 순간들이 있어서 그 순간에 엎드려서 숨을 가다듬을 수밖에 없는 호흡곤란 같은 게 와서 이제 응급실에도 몇 번 갔었고, 첫 시집의 무게를 못 이겨서 두 번째 시집 원고를 쓰면서 제가 많이 병원을 다녔어요. 그런 고민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성을 거기에 이제 잇댈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고민들이 이제 두 번째 시집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10월에 두 번째 시집이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너무 길게 얘기했어요. 사실 이게 너무 좋아서 그래요. 기뻐서. 이제 작가님이 제 이름을 이제 예전에도 많이 호명해 주셨고 책에도 영광스럽게 넣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너무 아끼려고요. 이제 계속 마치 성경책처럼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 책을 전도할 수 없는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면서 오늘도 좀 몇 권 사가서 또 동네 책방 대표님들에게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그런 애정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과 이런 마음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이때가 기회다 하고 네, 어떤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제목도 시끄러운 고백인데 저는 따뜻한 어떤 그런 작가님에 대한 고백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오늘 또 여기도 이렇게 불러내주셔서 네, 이제 좀 말을 길게 했는데 네, 감사드립니다. 네. 김승일 시인의 아까 좀 시를 그런 시를 읽었지만, 그냥 딱 이렇게 시집을 읽으면서 그런 시가 있어요. 하고 읽다가, 그럴 때 있잖아요. 딱, 뭐지? 그러고 계속 읽는 거. 읽은 거 또 읽고, 읽은 거 또 읽고. 내가 제대로 판단한 게 맞나? 또 읽고, 시는 짧으니까. 또 읽고, 또 읽고, 이거 막 계속 읽어요. 근데 비로소 그게 내 마음에 왔을 때, 이거 내가 감동받은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김승일 시인의, 시들이 대체로 저하고 결이 맞았던 이유가, 제가 10번 아니에요. 한 20번 읽었을 거예요. 통으로. 결이 맞았던 이유가, 저도 폭력에 많이 노출되었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저도 폭력적인 소설을 많이 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한테 폭력을 가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죽여버리거나 뭐 그런 식으로 복수를 하기도 하고,
어쨌든 좀 첫 번째 소설집도 폭력적인 죄다 폭력적인 얘기들이었어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그래서 그 시집을 읽으면서 너무 놀랍고, 시인이 이런 이 야망이 없나? 왜 이런 시집을 썼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존경스러웠어요. 나는 아직 그런 소설을 못 썼거든. 야, 저 사람은, 다 쏟아냈구나. 근데 또 있나 봐요. 쏟아내실 게. 두 번째 시집이 10월 달에 나온다고 하시니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승일입니다. 네, 저는 이 김승일 시인이 나오실 때 마이크를 들이고 여기 앉았잖아요. 제가 오래 서 있어야 될 걸 알았어요.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앉아서 든 생각이 뭐냐면, 대체 시는 언제 읽는 건가? 이제 읽을 것 같은데 안 읽고, 읽을 것 같은데 안 읽고, 네. 시는 짧았는데 참 오래 걸려서, 네. 근데 그만큼 여기 들어간 40명 시인들이 시 한 편을 읽기까지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들을 꼭 모시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고, 시간은 한 1박 2일로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얘기 듣는 거 너무 좋았고,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 한강 제가 좋아하는, 저는 이제 망원동이 고향이거든요, 서울. 그래서 어머니 집이 지금도 망원동에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 있어요. 그 성산대교 옆에 요트 선착장이 있고, 거기에서 한강을 바라보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꼭 같이 가는 곳인데, 김승일 시인하고 그날 가서 저는 캔맥주를 마시고, 우리 술을 안 드시는 김승일 시인은 소래눈을 아마 드셨을 것 같아요. 언제나 술자리에 소래눈을 따로 준비해서 드시는 우리 김승일 시인님이신데, 그날 제가 은정 작가님한테 전화하면서 뭔가 좀 더 친해 보이고 싶었는지, 제가 은정 작가님께 조금 약간 늦은 시간에 전화하면 항상 은정 누나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당신은 나한테 누나라고 불러도 되는 사람이다. 누나라고 불러라. 이렇게 언젠가 말씀해 주셔서 더욱 좀 친해졌던 그런 기억이 나고, 그 말씀을 하실까봐 여기서 좀 되게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는데 제가 해버렸네요. 네네. 네, 지금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좀 많이 돼서요. 이제 저도 은정 작가님이 오늘 저를 초청해 주신 이유가 정말 좋아하는 분들 모셨고, 너도 그분들하고 좀 친해지면 좋겠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는 슬슬 좀 마무리를 하고, 은정 작가님께서 오늘 오신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들으면서 마무리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김승일 시인님 다음 달에 책 나오는 거 맞죠? 저희 신간. 10월. 네네네. 사실 작년부터 곧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던 책이어서. 그 시집 제목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이제 제목이 제가 내고 싶은 거는 있는데, 내고 싶은 제목이 있는데 협의 중인데, 네. 그래도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쵸. 안 바꾸게 된다면은, 나는 미로와 미로의 키스. 키스요, 키스? 네, 나는 미로와 미로의 키스. 나는 미로와 미로의 키스. 야, 어떠신지 짐작도 안 가는데, 뭔가 들어보고 싶다, 진짜. 첫 발표를 여기서 하면 참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으로 넘기고. 네, 나는 미로와 미로의 키스라는 책이 10월에 나온 걸 본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은정 작가님과 김승일 시인님 생각하면서 한 권씩 구매해 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네, 은정 작가님 오늘 오신 정말 고마운 분들께 한 말씀 드리면서 이제 요 행사 자체는 마무리하고 이제 술을 먹도록 하죠. 네. 뜬금없이 한 부탁에 넙죽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저도 다음에 꼭 한번 오케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오늘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고 사진 많이 찍으시고 얘기 많이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술 마시면 돼요. 네, 이 공식적이었던 것 같지는 않지만 공식적인 자리는 끝났고요. 이제 음식과 술을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네, 같이 놀아요, 이제. 수고하셨습니다.